자, 1문단이에요.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에서 1933년에다가 꺽쇠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문에서 시간이 등장하면 이렇게 꺽쇠 표시를 하는데 그 이유는 수능 지문이나 아니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종종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게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라 라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나오면 꽤나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게 필요해서 저는 이렇게 꺽쇠 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인데 뒤에 있는 말이 좀 더 익숙하죠? 그럼 익숙한 걸로 볼게요. PCR을 개발한 누구야? 멀리스에게 수여가 된대요. 근데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것을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럼 얘들아 PCR이 하는 역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DNA가 하나라도 내가 알게 되면은 그걸 다량으로 증폭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PCR이구나 까지 알 수가 있죠. 그럼 PCR을 가지고서 DNA를 정보를 가진 게 조금만 있어도 그걸 더 늘려서 증폭시켜서 더 많은 양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 요게 PCR의 기능이네요. 자, 밑으로 보겠습니다.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언급한 순서대로 뒤에서 뭔지 알려줄 거예요. 첫 번째, 주형 DNA란 개념 등장하죠.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그럼 뭐예요? 내가 시험하고 싶은 원래의 사물로부터 추출해낸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그럼 주형 DNA는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1번 특징. 그리고 얘는요. 이중가닥 DNA입니다. 그런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 싶은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대요. 질문할 거야. 그럼 주형 DNA와 표적 DNA는 무슨 관계예요? 포함 관계죠. 누가 누구에게 포함되어 있어? 표적 DNA가 주형 DNA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표적 DNA는 주형 DNA가 가진 성질의 일부를 공유할 수가 있겠네요.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가겠습니다. 프라이머는 또 설명 나왔어요.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 그러면 얘들아, 프라이머는 표적 DNA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면 맞는 말 틀리는 말? 맞는 말이죠.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 얘는 짧은 단일 가닥 DNA입니다. 자, 위에서 주형 DNA는 무슨 가닥? 이중 가닥. 근데 프라이머는 단일 가닥. 그다음에 두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할 거래요. 그럼 프라이머 몇 개 필요해? 적어도 두 종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해서 포인트는 뭐에 있어요? 복제에 있습니다. 왜 복제해야 될까요? 지금 PCR이 하는 역할이 뭐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추출한 DNA의 정보를 더 많이 늘려야 되니까 당연히 복제가 필요하겠죠. 복제를 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을 시키는 게 바로 누구야? DNA 중합 효소가 하는 역할. 그래서 뭘 만들어내요? 이중가닥 DNA를 생성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순서대로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밑에서 이제 순서대로 나열을 해줄 겁니다. 자, PCR 과정은 우선이라고 얘기했으니 얘들아 우선에다가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왜? 순서를 나타낼 거거든요. 과정의 시작입니다. 1번 뭐가 필요해요? 열이 필요해요. 열을 가해야 돼. 자, 그렇게 되면은 2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중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할 겁니다. 이게 2번 과정이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단일 가닥에 DNA 프라이머가 결합할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3번입니다. 이렇게 분리해낸 단일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할 거예요. 세 번째 단계. 자, 그럼 네 번째 단계 누가 끼어들어요? DNA 중합 효소가 복제를 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길 거예요.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얘들아, 우리 간단하게 한번 시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있고 내가 여기에 좀 더 꼼꼼하게 문제를 풀고 싶다 하면은 좀 그려가면서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는데, 근데 시간이 너무 없다, 급박하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본문에다가 체크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PCR의 과정입니다. 자, 시작은 뭐 해야 돼요? 열이 가해져야 되죠. 그런 다음에 뭐 해요? 여기에서 뭘 분리한다고 얘기했어? 이중가닥의 DNA를 분리할 거래. 근데 얘들아, 그러면은 무슨 DNA를 분리하는 걸까요? 그렇죠. 주형 DNA를 분리하겠죠. 왜? 두 번째 문단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형 DNA는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입니다. 그럼 얘를 쪼개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들아, 두 번째 과정에 필요한 거는 주형 DNA를 지금 열을 가해서 뭐 할 거예요? 분리할 겁니다. 그럼 얘들아, 분리를 하게 되면요. 지금 주형 DNA가요. 이렇게 하나가 있었으면 두 줄로 나뉘겠죠? 각각 하나씩을 나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두 줄짜리가 하나였다면 그걸 떼버린다는 얘기였으니까 각각을 제가 알파와 베타라고 이름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각각 무엇을 결합시킬 거예요? 프라이머를 각각 결합시키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결합한 곳에다가요. 알파는 다시, 알파 다시와 알파 다시 다시로 또 나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베타는요. 베타 다시와 베타 다시 다시로 나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덕분에? DNA 종합 효소로 인해서요. 자, 그렇게 되면 얘들아, 다시 뭐가 돼요?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또 생긴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새롭게 형성된 DNA가 되어서 DNA의 양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그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실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룬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정리한 건 DNA 복제 과정의 한 사이클이 되는 거고,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일까요? 자, 처음에는 몇 개였는데 한 개였는데 완성되니까 몇 개 됐어? 2개 됐어요. 그럼 얘들아, 보세요. 2배씩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1회 하면은 몇 배 돼? 2회 하면 몇 개 돼요? 2개니까 이렇게 되죠. 3회 하면 몇 개 돼요? 그렇죠. 따라서 얘들아, 개수는요, n개일 때 내가 총 만들어지는 건 이 n개가 총 내가 만들어낸 DNA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하면 종료를 한대요. 그럼 얘들아, PCR 종료하는 건 언제까지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증폭하고 끝낸다 그 얘기죠. 근데 얘들아, 머리가 약간 아파오는 순간이 옵니다. 뭐가 왔어? 갑자기 전통적인 PCR이래요. 이런 구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통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 가면 뭐가 나올 것 같아? 현대적인, 새로운. 그럼 얘들아, 무슨 문제가 나올 것 같니? 그렇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포석인 거야. 전통적인 DNA는 PCR의 최종 산물은 뭔지 아시죠? 새롭게 만들어낸 DNA가 되는 거야. 여기에 최종 산물에다가 형광물질을 결합시켜서 발색을 합니다. 그러면 DNA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색깔이 나는 걸 가지고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럼 얘들아, 앞으로 올라가서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단계 전통적 PCR일 경우 생각해 봅시다. 전통적 PCR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새롭게 형성된 DNA, 요게 바로 산물이잖아요. 요 최종 산물에다가 무엇을 결합시켜요? 형광물질을 결합시킬 거래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돼요?
발색이 일어나겠죠? 그럼 얘들아, 이 전통적인 PCR은 결합과 발색이 같이 일어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단계에서 일어나네요. 자, 이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 바로 나왔죠. 전통적인 PCR과 구별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일까요? 네모랑 세모가 등장하면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요, 당연히 네모, 세모 체크하다 보면 차이점에는 집중하는데 많이 놓치는 부분이 어디예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3학년 문제에서는 공통점도 비중 있게 출제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동일하게 PCR 실시하지만 뭐 부분? 공통점 부분. 저는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데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체크하세요. 자,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요.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얘는 점점 발색이 누적이 되네요. 그래서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PCR 과정에서 추가해야 된대. 뭐와의 차이점이야? 전통적인 PCR과는 차이점이죠. 전통적인 PCR은 PCR 끝난 결과물에다가 형광물질을 붙였는데 얘는요, 아직 산물이 나오기 전에 과정에다가 넣어야 된대요. 그런데 또 여기서 구별이 일어나죠. 뭐가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얘가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형광물질이래. 이중가닥 DNA에 결합한대요. 그럼 얘들아, 우리가 PCR 과정에서 봤을 때 이중가닥이 쓰이는 건 두 개예요. 첫 번째로는 주형 DNA를 사용할 때, 또 언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지? 결합하여 발생한다고 했는데 여기 체크할까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래요. 그럼 뭐야? 새롭게 생성됐어. 그지? 새롭게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표적 DNA 증폭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 얘들아, 이중가닥의 이합체의 개념이 뭐야? 프라이머 더하기 프라이머죠. 형성한 경우에는 누구랑 같이 결합해버려? 이합체랑 결합해서 생각지 못한 발색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중가닥이기만 하면 다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롭게 생성된 이중가닥 PCA라고 얘기했으니까 과정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뭐 한다? 결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결합과 함께 무엇이 일어날 수 있다? 발색이 일어날 수 있다. 누가요? 기억이요. 자,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 표식 탐침은요.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 그러면 뭐가 있어?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한대요.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한다. 자, 그래서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 언제니? 이중가닥이 단일 DNA가 되면 여기죠. 여기에서 결합을 하는 거죠. 누가? 니은이요. 여기서 결합을 하게 되면 다시 자, 그러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머처럼 표적 DNA에 결합을 하는데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끊어지고 분해가 된대요. 그럼 분해가 되면 뭐 한대? 그때 발색이 된대. 그러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디야? 여기죠? 여기에서 분리가 되면서 발색이 될 거다. 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로써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왜일까요? 아까 전 얘들아 네모는 특징이 뭐였어?
이중가닥이기만 하면 다 결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러지는 않아.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좀 비싸. 이렇게 좀 장점과 단점 비교하고 있네요. 자, 다시 이제 A로 가겠습니다. 자,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발색도는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한데요. 비례합니다. 과학 지문에서 매우 중요하죠. 얘들아, 증폭된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뭐야? PCR의 산물이죠. 그지? PCR 산물이죠. 그러면 얘들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 발색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엇이 많다? PCR 산물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 초기의 양에 따라 달라진대요.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표적 DNA 초기 양이 많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얘들아, 우리 아까 전에요. PCR은 언제 종료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증폭이 안 될 정도로 충분히 증폭이 이루어지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초기에 DNA 양이 일단 많아. 처음부터. 그럼 사이클이요. 많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럼 얘들아 생각해 볼게요. 이 초기에 표적 DNA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적어지겠죠. 따라서 초기 DNA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이클의 개수는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밑으로 갈 거예요.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는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충분한 사이클인 거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사실상 초기 DNA 양이 많으면 CT 값은 어때져요? 줄어들겠죠? 왜냐면 사이클을 조금만 돌려도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표적 DNA 농도는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 CT 값과 농도를 모르는 CT 값과 농도를 알고 있는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지금 얼마만큼 DNA가 들어있는가를 시간을 가지고서 비교할 수 있겠다 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열심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바로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1번부터 볼 건데요. 가보도록 할게요. 두 종의 프라이머, 얘들아 프라이머 있는 내용 한번 가볼게요. 프라이머의 개념 여기에 있었습니다. 프라이머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단일가닥 DNA입니다. 그럼 얘들아 프라이머는 당연히 누구랑 DNA의 일부분이 일치해야 돼요? 표적 DNA랑 일치해야 되겠죠? 그럼 얘들아 우연에 의해서 이 표적 DNA는요, 사실상 주형 DNA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얘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럼 당연히 얘랑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얘들아, 1번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애초에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가능성마저도 부정했어요. 불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탈락이에요, 벌써부터. 자, 얘들아 뭘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 개념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14번에 1번의 근거는 여기에 있었어요. 자, 이제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이래. 얘들아, 처음에 2배가 되려면 사이클 몇 번 돌려야 돼요? 한 사이클이죠. 그럼 얘들아,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은 1 사이클이에요. 얘들아, 그런데 처음에 4배에서 8배가 된대요. 4 곱하기 2가 8이죠? 그럼 얘들아 한 사이클만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얘들아 이 시간도 1사이클이라서 시간은 같죠? 맞는 말이네요. 2번. 3번입니다. 전통적인 PCR 얘기 나왔고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밑줄 PCR 과정 중에는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왜요? 얘는 다 끝나야 발색된 걸 보고 판단할 수 있지 그 중에 중간중간에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릅니다. 따라서 3번은 맞는 말이죠.
4번 보실게요. 실시간 PCR은 가열 과정 거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얘들아 공통점 체크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실시간 PCR이나 전통적 PCR이나 둘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과정의 시작은 뭐였어요? 가열입니다. 둘 다 똑같이 열을 가해야 되겠죠? 따라서 얘들아 4번은요? 맞는 말입니다. 5번 보실 거예요. 실시간 PCR 실시할 때 표적 DNA 증폭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겠죠. 그건 왜 때문에 알아? 아까 전에 전통적 PCR이나 실시간 PCR이나 둘 다 과정은 똑같다고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얘랑 얘는 반드시 필요했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갈 거예요. 자, 기억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기억은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고 했는데 이합체의 개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얘들아, 이합체의 개념 뭐였어? 두 개의 프라이머가 지들끼리 만나는 거죠. 프라이머 더하기 프라이머가 이합체야. 이 글에서의 개념에 의하면. 근데 15번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갑자기 기억, 즉 뭐? 특이 염료랑 프라이머가 결합해서 이합체가 된다 라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틀렸네요. 2번입니다. 기억은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대요. 얘들아 표적 DNA 뭐였었어? 마지막에 새롭게 생성된 게 바로 뭐였어요? 표적 DNA였죠. 근데 얘들아 얘는 뭐라고 했어? 여기에 붙어서 발색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번은 어때요? 2번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니은은 언제 발색이 일어나요? 그렇죠. 중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 과정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물에 붙지 않습니다. 자, 3번 보실 거예요. 니은은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오늘 왜 이러지? 이합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프라이머랑 프라이머가 만나서 만들어진다며요. 그래서 그럼 틀렸죠. 4번입니다. 니은은요. 얘들아, 니은 발색 반응 어디서 일어났어? 거의 끝날 때쯤에 일어났죠. 제가 그려드린 표를 보시면 될 거예요. 틀렸네요. 자, 5번입니다. 기억은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합니다. 결과물로서 결합하죠. 얘들아, 니은은 결합 언제 했어? 앞부분에서 했어요. 이때는 이중가닥이 아니야. 단일가닥일 때 결합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이제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요, 1번, 2번, 3번은 그나마 좀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표적 DNA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하나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일단 실시간 PCR을요, 하려면요, 당연히 기본적인 과정은 똑같죠. 근데 실시간 PCR 하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표적 DNA 필요하고요. 주형 DNA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해? 프라이머도 필요합니다. 얘들아 프라이머의 개념 잘 생각해 볼까? 프라이머의 개념 뭐였었어요? 그렇죠. 표적 DNA 일부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이루어야 한대요. 이 말은 내가 표적 DNA 일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얘들아 4번 한번 보시면 표적 DNA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프라이머가 얘랑 동일한지 아닌지를 따질 수가 있겠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16번의 4번은요. 맞는 말입니다. 프라이머를 쓰려면 내가 이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알아야 제대로 프라이머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는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1번 볼게요.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 진단을 못한다가 바로 틀려버렸죠. 왜요? PCR은 목적이 뭐야? 적은 것도 늘려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눌리면 되겠네. 그죠? 탈락. 2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생물질 필요 없지 않죠? 결과물에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최종 산물에 뭐가 결합해요? 발생물질이 결합한다라고 얘기했으니 필요 없다라는 말이 틀렸죠. 3번입니다.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얘들아, 실시간으로 이게 증폭이 잘 되나 안 되나 보면요. 얘가 어느 정도 늘었네.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얘들아, 전통적인 PCR은 다 끝나야 비로소 알죠.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3번은 틀렸습니다.
5번 갈게요.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아니죠. 왜요? 실시간으로 증폭되는 걸 보면서 요 정도 수준이면 감염입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후에야 알 수 있다는 건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에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잘 푼 친구들도 17번이 약간 골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근데 얘들아 사실상 17번은요. 뭘 요구하는 문제냐? A에 있는 상관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라는 문제였는데 여기에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요. 전제 조건 잘 보도록 할게요. A가 B보다 초기 DNA의 농도가 높대요. 그럼 얘들아 초기 농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요. 같은 용량일 때 이 DNA의 양이요.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A가 훨씬 많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서 오답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가량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증가량이라고 했어. 얼마나 늘었냐인 겁니다. 그럼 얘들아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초기에 A는요. 4만큼 있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B는요. 1만큼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초기 농도가 이렇게 설정 가능하죠? 그럼 얘들아 증가량은 뭐냐면요. 그쵸? 얼마나 증가했느냐인 거죠. 그럼 얘들아 한 사이클 지나갔어요. 그럼 A는요. 몇 개가 돼 있을까요? 2배가 됐으니까 8이고요. B는요. 2개였겠죠. 증가량은 어떻게 구해? 얘에서 얘 빼면 되니까 증가량은 몇? 4. 얘는 증가량이 몇이에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얘가 훨씬 더 크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A가 B보다 훨씬 더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지요? 근데 이걸요 틀린 친구들은요 증가량을요 순간적으로 뭐로 읽은 거야? 증가율 정도로 읽은 거예요. 그죠? 증가량 자체는 누가 훨씬 더 커요? A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헷갈리면은 실제로 내가 계산하기 편안한 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밑으로 갈게요.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는 얘들아 이 값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값의 개념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 자, 앞에 어디 있냐면 CT 값. 개념이 뭐예요?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소요된 사이클의 값이에요. 그럼 얘들아 CT 값은요 이미 발색도가 어때요? 충분하다 라는 결과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라는 뜻이죠. 일정 수준은 뭐예요? 일정하다, 같다, 동일하다. 그죠? 특정한 수준에 도달했다. 그럼 얘들아 CT 값 자체는 뭐냐면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그 값이야. 그러면은 CT 값 자체는 다를 수 있어. 어떤 애는요 4사이클 돌았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애는 16사이클은 돌았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도달한 값 자체는 어때요? 일정하대요. 그럼 얘들아 발색도는 어때야 돼? 같겠죠? 그쵸? 그래서 A가 B와 같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개념을 약간 뒤틀었어요. 그래서 약간 비유해 보시면요. 저는요 어떤 애는 생산량이 2고요. 어떤 애는 생산량이 5예요. 그지? 그러려면 얘들아 똑같이 10이라는 생산량에 달하려면은 나는 몇 번 일해야 돼? 2인 애는 5번 일해야 돼. 5인 애는요? 2번 일해야 돼. 이걸 사이클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생산량이 2인 애는 5번 사이클을 도달해서 어디까지 가면 돼? 10이라는 발색도로 가면 돼. 생산량이 5인 애는요? 몇 번 가면 돼? 2번 사이클 거친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돼요? 10으로 가면 돼요. 그러면 발색도는 어때? 똑같아요. 자, 이제 이어서 따라서 PCR의 CT 값 자체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얘들아 CT 값 우리 관계 아시죠? 뭐예요? 초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어지게 되죠? 그쵸? 따라서 얘들아 A가 B보다 작다로 결론이 이어져서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이 문제도 사실상 뭐 이용하는 문제였을까? 개념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사실요 난이도가 높아지고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요 사실상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근거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정의 이용하셔야 되고요. 상관
상관관계 이용하셔야 되고요. 공통점과 차이점 이용하는 게 가장 근본이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정보가 너무 어려워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